반갑습니다. 송조줄입니다. 일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김제동 씨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김제동 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김어준이나 이런 저급 선동가들도 많지만 김제동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약간 고급 선동가라고 할 수 있다. 김어준 같은 적급 선동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고 머릿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동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고차원적인 선동가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고차원적인 선동가라 그래서 적급의 역할을 또 못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죠? 김제동 씨도 진짜 이 말빨 하나만큼은 훌륭한 사람이다 보니까 김어준이만큼이나 적급 선동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고급 선동도 잘하죠. 이념적인 그런 선동들. 어떤 이념적인 선동이 있었는지는 제가 바로 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 안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같은 거 좀 해놓으시고 그것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김제동 씨가 했었던 적급 선동 중에 한 가지를 도대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왜 그게 가짜뉴스였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미 익히 알고 계실 법한 내용입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울빵 기억나시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우주의 기운이다 그 말도 이제 왜곡해가지고 어떤 그 무속 같은 거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청와대 그 사저 안에 거울방 사방팔방이 다 거울로 뒤덮여 있는 곳에 혼자 앉아가지고 매번 이렇게 무슨 기도 같은 걸 드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선동이 난무했었는데, 그 선동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김제동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최저임금을 그냥 10,000원 가까이 그냥 높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무식한 소리를 하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최저임금 10,000원 같은 거 해주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냐? 독일에 가서 말을 사겠냐, 별장을 사겠냐, 아니면 또 심지어 거울을 그렇게 방을 다 설치해 놓겠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도대체 김제동이가 됐거나 김어준이가 됐거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댔었던 거울방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이야기가 시작이 됐던 게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 가지고 입방정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즉 세월호 당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헬스랑 요가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진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를 우상호가 마구잡이로 떠들어댔었거든요. 우상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가짜뉴스를 퍼뜨릴 시간이 있으면 자기에 대한 진짜 뉴스, 그 무슨 단란 주점이었나요? 새천년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 그거부터 해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참으로 진짜 뻔뻔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얼굴 낯짝 하나만큼은 두꺼운 인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호가 저렇게 이제 얘기를 터뜨리고 난 뒤에 그때 이후에 추가적인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거울방 때문에 문재인의 청와대 입주가 늦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당시 증언을 했던 사람이 민주당의 관계자예요. 민주당 관계자의 입을 빌려가지고 실무진이 관절을 손보려고 들어갔는데 거울이 사방에 붙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민주당 관계자의 입을 빌어가지고 저 얘기가 팩트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 관계자 얘기를 고지고대로 받아가지고 보도를 했던 것인데, 그때 관계자가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거울이 사방에 붙어 있었다, 이거였습니다. 즉 거울방 논란이 이렇게 완성이 됐던 것이죠. 정말로 그 탄핵 시국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는 보수 진보 이런 게 없었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어떻게 뭘 먹었고 진짜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진짜 저질스러운 얘기들이 공영방송을 통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소비가 됐습니까? 특히나 그때 JTBC의 뉴스룸 손석희를 필두로 해가지고, 심지어는 SBS조차도 어떤 보도를 했었냐, 이 거울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라고 하면서 사실 파악을 한답시고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를 했던 앵커가 누구였어요? 이 사람이었어요. 참 공교롭죠,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지 영상 보시는 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불구속 기소까지 됐던 사람 아닙니까? 여성과 관련된 그런 어떤 추문 때문에 참 진짜 추하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상호가 됐거나 이 앵커가 됐거나 어떻게 다들 이렇게 위선적이고 어떻게 다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만히라도 있든지.
지가 그런 식의 논란이 있었던 당사자라고 한다면 가만히라도 있든지, 지 논란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한 명의 또 다른 여성,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림으로써 자기에 대한 논란을 덮겠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식의 보도가 난무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냥 뭐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에서도 그렇게 보도하다 보니까 반응이 어땠던 거예요? 도대체 거울방에서 무슨 짓을 한 거냐? 거울방 무섭다. 치료가 필요하다. 마치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신병자인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이 씌워지게 됐던 것이고, 그 정신병자라고 하는 프레임에다가 무속 프레임까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야, 이게 대통령으로서 이 국가를 이끌어갈 수가 있냐, 정상적인 판단이 되는 사람이냐, 우주마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선동이 되다 보니까 완벽하게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다 그냥 손실이 됐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나왔던 선동이 이번 대선 때도 똑같이 이어졌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프레임이 뭐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꼭두각시다. 김건희 여사가 좌지우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는 누구한테 또 좌지우지가 된다? 건진법사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좌지우지가 된다. 무속 프레임이 얼마나 난무해 있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런 식의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탄핵까지도 성공시켰던 전력이 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접근했던 거예요. 이만큼이나 선동이 무서운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언론이 바로 서고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로 열심히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런 가짜 선동을 파헤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거울방도 어떻게 정리가 되냐? 간단한 겁니다. 이미 어떤 증언까지 나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족이 없이 혼자 있으시다 보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큰 침실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작은 방을 침실로 썼었고, 다른 대통령들이 가족까지 있다 보니까 거실로 사용하던 그 공간을 자기 그냥 운동 공간으로 썼고, 심지어 그 공간도 어땠다는 겁니까? 사방팔방이 다 거울로 덮여있는 이상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한쪽 면만 거울이 붙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 청와대 관저에서 살림살이를 담당했던 분 또한 똑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외부 일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셨대요? 머리 손질이나 화장조차도 안 했대요. 그냥 머리를 뒤로 묶고 두건 같은 걸로 쓰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관저 안에 큰 거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있을 법한 게 어디라는 거예요? 운동실이 유일했던 것이고, 한쪽 벽면만 거울로 되어 있었다. 똑같이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이거를 갖다가 마치 정신병자인 것처럼 사방팔방 다 거울로 둘러싸여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던 거예요. 무속 프레임을 씌웠던 것이죠. 언론사 그리고 민주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까지? 연예인들까지 가세해서 이승환, 요즘 한창 입 다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이승환이도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박 전 대통령 관저가 거울방 때문에 청와대 입주 늦어졌다 이런 식으로 또 비아냥거리고, 이런 인간들, 이런 선동가들, 김재동이가 됐거나 연예인이 됐거나 생각 없이 떠들어대는 그런 인간들까지 가세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완벽하게 상실이 됐던 겁니다. 무속에 빠져있다,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 거울방에 갇혀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만큼이나 민주당이 떠들어댔던 선동이 무서운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만큼이나 선동이 통했던 걸 보면 다시 또 분노가 느껴집니다. 진짜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따로 있는데, 김정숙에 대해 가지고 옷값과 관련된 논란, 거기에 특활비가 들어갔냐라고 하는 논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나 시끄러웠던 게 어떻게 됐어요? 싹 그냥 묻혔잖아요. 그런데 묻혔는데 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과 똑같이 김정숙에 대한 논란을 감추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오히려 역공을 하지 않습니까? 특활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사실상 특활비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법무부 장관한테 따져야 되는 문제, 추미애랑 박범계한테 따져야 되는 그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랑 끌고 와가지고 한동훈 장관까지 끌고 와가지고 아직까지도 2023년도까지도 민주당이 그 특활비를 가지고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김정숙의 김자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수천만 원 가까이 되는, 아니 수억 가까이 되는 돈이다, 장신구다라고 하는 그 논란이 수없이 많았었는데 그 논란이 특활비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랑 다 묻혀가지고 지금은 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특활비를 따져 묻고 있는 이런 어떤 파렴치한 모습도, 이런 파렴치한 모습이 없을 텐데 이거밖에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정치를 해왔습니다. 가짜뉴스로 선동을 하고 그 선동을 연예인들이 받아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퍼뜨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악의 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이승환이가 됐거나 김재동이가 됐거나 이런 모든 악한 인간들을 반드시 우리가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는
첫 번째 길일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